네, 이슈 파파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치솟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네, 사실 연초부터죠. 연초부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배경을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흐름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PDS의 유태원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아무래도 원자재 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먼저 유가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의 동향,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WTI 기준으로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배럴당 62점 후반대 60.94불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로 봤을 땐 32%, 전년 대비로 거의 400%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황에 있습니다. 크게 상승에 대한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그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가 크게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원유 재고가 점차적으로 좀 감소세가 좀 재고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요인을 친다면 최근에 미국의 원유 생산이 좀 증가가 되는과 동시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공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하고 사우디의 증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연초 대비 상반기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상승폭이 좀 다소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실장님, 조금 네.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외에 최근에 또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초강세를 보였던 배경,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전기동 구리 역시도 일단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900불대 후반대 9,900불에 근접해서 지금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 있고요. 연초 대비로 한 24%, 전년 대비 한 90% 정도 올라가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같이 상승세에 대한 배경이라 친다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리 생산국인 칠레하고 페루의 코로나19 확산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여하튼 구리 수요의 크게 수요국인 중국과 미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향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최근에 발표가 되고에 따라서 여기에 기초 소재로 들어가 있는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크게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일단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이제 철강 관련돼서 철근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국이 좀 생산을 줄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철강 업종들의 경우도 상당히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철강 가격의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향후 전망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철광석 같은 경우도 어제자 기준으로 좀 중국 가격 기준으로 한 1,152안까지 톤당 좀 가격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한 15%, 전년 대비 한 90% 정도 좀 상승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추세 배경이라 친다면, 일단 중국 내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 내에 일단 이와 같은 환경 규제가 지켜지면서 생산량 유지를 위해 고품위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미국의 산업 전반적인 철강제 수요가 건설 경기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수요를 견조하게 이끌고 있다. 단지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최근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생산 수요가 아무래도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철강제에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내연도금 판재료 쪽 가격은 다소 좀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추세 요인으로 친다면, 특히
특히 중국 쪽의 자동차와 특히 백색 가전 쪽 관련된 산업에 대한 수요와 미국과 같이 건설 관련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철강석에 대한 가격 상승세는 뭐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철강 쪽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를 건드리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연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고조시킬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재고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 등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물가 상승 전망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긴축 관련된 여하튼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기를 일단은 올해 말과 내년도 사이에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역시도 아마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내년 상반기 이후서부터 내후년 2024년도 사이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 고조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화두에 다시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지금 양호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양호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긴축에 대한 신호를 해석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도 일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런 부분은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테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 있다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원자재 가격의 그 상승에 대한 거에 가장 기본적인 그 트리거라고 친다면 사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결국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압력이 점차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물 경기, 즉 원자재가 실질적으로 수요가 발생이 된 실물 경기 활성화되기 전까지의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가격에 대한 거품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력이 아직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 역시. 따라서 향후에 그럼으로 인해서 미달러 강세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면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차적으로 가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코리아 PDS의 유태원 실장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다각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데 그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구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관련주들 주식시장에서 핫하다라는 거를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구리 가격을 제가 준비해 오신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5년 기준으로 잡아봤는데 지금 이 가격대는 10년의 최고치입니다.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서 특히 지금 저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네, 슈팅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나서 회복이 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저렇게 강하게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구리를 닥터코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경기 흐름에 앞서 나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경기 회복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보면은 올해만 26% 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각한 칠레나 페루 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급도 조금 부족해지게 되면서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만 공급 부족이 이렇게 가파른 랠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관련주도 요즘에 뭐 눈만 뜨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이거 산업을 한번 보실까요? 네, 구리 가격과 완전히 연동되고 있는
커플링화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위치입니다. 현재 구간대에 나타내고 있고 뭐 풍산이라던가 대창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신고가 대열에 합류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이렇게 상승세가 강해지게 되면서 ETF는 조금 어떨까? 네, 이것도 제가 좀 체크잉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ETF 상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구리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지수를 따르는 ETF가 있는데요. 코덱스 구리 선물 네, ETF입니다. 이게 이번 달 들어서 7%가량 올랐습니다. 쭉쭉 올라가기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름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년 동안 무려 200%의 수익을 올린 신한 레버리지 구리 선물 지금 ETN 상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달 들어서 10% 상승이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세, 그 관련주들의 흐름도 뭐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제 저희가 뭐 어제 그제 또 이제 철강 업종에 관련된 어떤 뉴스를 다뤄봤는데 철강주들의 경우도 최근에 초강세를 보고 있어요. 그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철강주들이 정말 요즘에 강철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속을 많이 끓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몬다니주에서 네, 올해는 효자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워낙에 안 좋았죠. 네, 코로나가 극심했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꺾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철강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 이슈에도 시달렸습니다. 저가 철강들이 이제 난립하게 되면서 국내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한 움직임을 나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몰라보게 달라진 체력을 과시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 엄청나게 철강주들의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필드로에서 철강 업종의 차트 보실까요?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700선대를 회복한 게 3년 만입니다. 네, 3년 만에 최고가 지금 업종 상승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신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포스코 필드로에서 동국제강, NIST, 문배철강, 중소형주까지도 다 지금 신고가 권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만 봐도 주가가 100% 내외로 뛴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최근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의 어떤 실적이 개봉박도가 되는데 이게 또 다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났고 이제 이게 이 두사가 끝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1분기 내내 철강주들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깜짝 실적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건 2분기 뷰입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컨센까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경기가 뭐 회복 국면을 보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올라도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른 증권가들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증권가의 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네, 코로나 타격이 컸던 지난해에도 글로벌 철강 수요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강한 정책 효과는 당분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철강 가격의 강세는 지금도 더 진행될 거라고 보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있고요. DB 금융투자 쪽에서는 철강 제품 수요가 공급을 이제 상회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네, 수익성의 차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봤고요. DB에서는 포스코를 원탑으로 봅니다. 비중 확대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도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눈길 끌어서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중국의 재고가 부족한 점 역시 앞으로 철강주의 가격 상승을 이끌 거라면서 지금 1, 2분기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네, 철강주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구리 쪽과 관련해서도 좀 뷰가 나온 레포트가 있었는데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타이트한 수급 전망에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수급의 어떤 타이트함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면서 상단을 더 열어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컨센도 더 잡아도 된다. 네, 구리 가격의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익 기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봤습니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고요. NH에서는 풍산을 콕 집어서 원탑으로 제시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다라면서 목표 주가 올려잡았고요. 풍산을 계속해서 네, 기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자세한 또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흐름이 결국 최근 시장의 전체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와 기술주, 그리고 이제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일정 부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시장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와 시장의 유동성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원자재 시장 쪽에서도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 플러스 투기 세력들에 의한 뭐랄까 원자재 값 상승 쪽으로 연결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한 상승은 저금리하고 유동성의 힘이고 결국 주식시장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원자재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 가지고 종목별 대응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철강 가격에서 어떤 상승의 흐름과 관련된 철강 관련주 그리고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구리와 관련된 관련주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도 뭐 쉽게 얘기해서 따라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결국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이것은 아마 그 투자자들의 또 뭐 실력도 좀 좌우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주식 좀 안다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 못 먹었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주식 좀 한다면 몰라요. 그냥 오히려 주린이 분들은 그냥 대표 종목이니까 가겠지라고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주린이들이 수익 내고 오히려 좀 주식 좀 안다라는 사람들은 뒷절 처리하면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철강이라든가 이들 섹터 분명히 고점인 것 같아요. 네, 고점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뭐 구리면 구리 아니면 뭐 옥수수면 옥수수 이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 쪽에서의 뭐랄까 입절가를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배팅은 제가 봐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5G 이들 섹터들은 힘이 생각보다 약해요. 반등이 살짝 나오고 말고 그거는 결국 우리 조금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섹터인데 그들 쪽에는 일단 개인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 철강이라든가 기계장비 이쪽은 그동안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들 등한시한 이쪽 섹터에 이제 많은 개미들이 추천하고 관심 갖고 그러면 그때가 꼭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완전 꼭지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좀 맞는데 일단 조금 더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제 우리가 뭐 겁을 내야 될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물가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렸던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또 뭐 버블이 또 해소되는 그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은 뭐 100%, 200% 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일단 연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통제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녹아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이라고 정확하게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한 차례 또 조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또 가고 또 갈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요. 2분기 좋을 거고 3분기까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좀 세게 나와 그건 오히려 기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인이 금리야 아니면 인플레이션이야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다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 이후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의 싸움하고 연준의 싸움에 의해서 시장은 등락을 보여주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시장은 조정시는 매수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저는 시장의 상승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시장이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연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좀 풀어놨을 때 시장이 좀 하락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건 좀 화이자 쪽에서 보면 연말에 치료제를 내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결국 연말쯤 돼가지고 백신은 백신, 치료제는 치료제까지 나오면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문제가 해제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이제 본질같이 보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하락 쪽으로 갈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재 얘기를 하면서 원자재와 관련된 이른바 이제 가치주 종목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반면에 그늘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시장은 한쪽은 계속 랠리,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관련주, 그다음에 뭐 조선해운 뭐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대형 IT 이 종목들의 경우는 1월 이후 계속 푹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쪽에서 이제 한쪽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한쪽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대한 어떤 투자 판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았는데, 나도 이거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 그게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IT고, 이쪽 제약바이오고, 이쪽 왜 이렇게 안 가? 결국은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으로 나의 포트를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철강 아니면은 조선 이들 쪽의 종목이 가게 되면 이들 쪽은 서둘러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눌린 구간에서 사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데 쪽에 배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무조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들이 지켜줄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면서 안 간다고 하면 얘네들도 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양지와 음지가 항상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역배열 종목이 정배열되고 정배열 종목이 역배열되듯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은 안 움직이지만 조금 있다가 2주, 3주 있다가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생각 가지고 주식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전문가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원자재와 관련된 그 이슈를 좀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철강주 좋다, 후리주 좋다, 따라가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중간에서 숨을 쉬면서 이 흐름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 종목들 쪽으로 한창 햇살이 비추니까 반면에 그림자가 생기는 업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생각도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파파고였습니다.